34개월만 정확히 보면 마지막 2021년 4월 1일입니다. 만우절날 2021년 4월 21일 날 4,00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4,000포인트. 4,000포인트 넘고 오늘 5,000포인트가 이제 금요일 나와서 34개월 만에 사상 최고 같습니다. 저는 노아님이 해주셔서 나스닥 지수가 0.8% 부족하다. 엄청 나은 거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영화 보러 부산에 2시간 달리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시애틀에서 여기까지는 직선 거리를 보면 국경 넘는 데서 시애틀에서 웬만한데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곳에서 벨뷰 이런 데 있잖아요. 벨뷰에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가면 벨뷰에 가거든요. 벨뷰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갖고 친척이 있어갖고 벨뷰에서 국경까지 오는데 2시간, 그리고 국경에서 다운타운까지 오는데 한 40분. 국경에서 걸리는 시간은 각자 다르니까요. 국경에서 시민권자는 금방 오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기서 쓱 오시면 한 2시간 반, 그래서 3시간 사이면 다운타운까지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많이 와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여하튼 34개월 만에 5,000포인트를 정복한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지난주까지는요, 15주 중에 14주 상승. 이거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미친 상승이에요. 미친 상승.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1972년 이후 처음으로 15주 중에 14주나 올라간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34개월 만에 5,000포인트 본체. 거래 일수로 보면, 그러니까 거래 일수만 계산하면 714일 만이 되겠고요. 일자로, 달력으로 계산하면 1,044일 만에.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다가 이번엔 조금 늘었어. 근데 이때가 너무 심했죠. 이때가 너무 심하게 올라갔고, 이때는 한내 완화 올라갔다가 약간 쉬었다. 그래서 이때 너무 심했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보통 3-4년에 한 번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게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좋죠. 그죠? 기대를 안 하고 있다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말씀드리면 1000포인트가 1998년 2월 2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8월 26일, 2019년 7월 10일, 2021년 4월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그리고 S&P 500 10번째 지난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우지수는 10번째, 오늘까지 12번째. 근데 보통 기록은 요것만 따지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심했던 거가 요때잖아요. 2021년 이런 번이에요. 딱 이런 번. 미국 시장의 강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고 기업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CPI 0. 그러니까 이건 오늘 밤에 발표될, 그러니까 여기 시간 내일, 한국 시간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CPI가 1월인데 12월 거가 약간 수정됐어. 워낙 발표된 게 0.3이거든요. 0.3이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또 0.1을 또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걱정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요. 0.3에서 0.1을 내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죠. 집중돼 있어. 그래갖고 이 1998년 2021년에 4포인트 돌파할 때, 4천 돌파할 때는 탑5가 22.6%, 2019년에 이때 3,000포인트 돌파시 17.2%였는데 지금은 전체 5종목이 26.9%야. 전체 탑5가. 너무 집중된 거예요. 너무 집중하면 브레드스에 완전히 집중돼 있거든요. 이건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부담스러운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대 들어서 2021, 22, 23, 24까지 사실로 4년 동안 만으로 한 4년 동안에 미국 전체 거래일의 11%, 그러니까 열흘 중에 하루,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은 사상체고가예요. 그러니까 사상체고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상체고가에 어떻게 주식을 사? 미친 거 아니냐? 너 미쳤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미국 주식 산다 그러면, 나 지금 살까 하면, 누가 있다가 주위에서, 당신 미쳤냐? 너 미쳤냐? 이렇게 주식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냐? 좀 싫다 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열흘 중에 10번 거래하면 하루. 그러니까 쉽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사상체고가 갔어요. 계속 가면 또 계속 가. 이 올랐다고 안 사는 건, 좀 거시기 하지만, 메롱이죠. 그런 접근은 좀 좋진 않아요.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월가의 평가는 지금 평균은 한 4,800, 900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요. 목표 주가 평균. 근데 이제 슬슬 올리려는 나옴이 나는 거죠. UBS가요. 기존은 5,000이었거든요. 5,000. 근데 이거 5,300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제시했어요. 5,300.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가 워낙 그 성장을 계속한다고 나오고 인플레이션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GDP 나이가 이번 주에 바뀌었지만 지난주에 또 내려봤자 3.6 정도, 3점 몇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5,300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주야들이 이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 경제 데이터가 좋고 소비자 지출이 계속되고 있고.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는 또 감소할 수 있을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왜냐하면 지금 1월 달에 워낙 혹한이 몰아쳤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매가 둔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0.2가 나오고 마이너스 0.3이 나오고 마이너스 0.4이 되고 그것보다는 전망 컨센서스 때문에 좋으냐 나쁘냐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런 거 굳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겁니다. 5,027로 끝났는데요. 지금 기준값이 기존 평균이 한 4,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평균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로 보면, 그러니까 일반 IB까지만 치면 5,000, 오펜하이머가 5,200이고, 리서치 기관, 리서치 대표는 야든이나 펀드스트리 이런 애들이거든요. 독립 리서치. 이런 애들 5,400까지 있어요. 그래서 야든이는 여기 5,400, 내년에 5,600, 그리고 2025년까지, 2026년까지 해서 6,000포인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봐야 되는 거고, 너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고 말고 이럴 게 없어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요. 이제부터잖아요. 과거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주식을 덜 샀으면 어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좀 줄일까 이런 고민 있잖아요. 너무 몰랐으니까 지금 엔비디아든 팔아볼까? 아마존도 너무 올랐으니까 팔아볼까? 메타건 뭐건 좀 마이크로소프트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이제부터 더 오를까? 그리고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없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제 제가 요약해서 드려놨지만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거는 뭐죠? 과거 사례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처음 100포인트, 그러니까 1968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이후 1000포인트 넘어선, 이게 시작한 게 1950몇 년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100포인트 시작할 때 육지에서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40년이 걸려서 1928년부터 해서 40년이 걸려서 100포인트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1000포인트 갈 때는 29.7년이 걸렸고 2000포인트 19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걸렸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레벨 마일스톤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거든요. 중요한 그런 큰 선을 넘어섰을 때까지 보면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2개월, 3개월, 한 달, 3개월은 60% 정도 확률, 상승 확률, 수익률이 이 정도. 그리고 6개월 후에 가면 평균이 8.0%, 상승 확률은 100%. 12개월 후에 보면 80%, 그리고 상승 확률 8.6%.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상승 확률은 한 100%, 80에서 90%.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승률은 지금부터라도 8에서 9% 정도? 네, 소심하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안 나오겠다? 5, 6%만 생각해도 그게 어디냐는 거죠.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너무 욕심낼 필요 없다. 이건 하여튼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단순 평균 계산해 보면 제가 아까 오늘 계산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산. 여기서 주목할 수치가 한 달 여기 수치 지금 우리가 5,000포인트였잖아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5,000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집중하셔야 되는 집중하시면 여기서 단순하게 저희 재미삼아서 이거 다 알죠?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또 댓글 다실 분 있어요. 야 이게 미친놈 이게 과거 통계 갖고 뭔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는 다들 아는 얘기예요. 점자는 저희 미국 주식의 진심이잖아요. 저희는요. 진심. 욕하고 반말해도 저는 안 지워요. 어저께도 어떻게 댓글 보니까 막 반말로 찍찍하시는 분 계신데 안 지웁니다. 저 절대 안 지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희가 안다는 거죠. 저희는 미국 주식의 진심인 분들만 구독하고 보고 있는 회원님들이잖아요. 구독자잖아요. 여기다가 5,000포인트 요걸 곱하겠습니다. 요거 한 달 후 평균 요걸 미디안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가장 쉽게 에버리지 여기 평균 우리가 흐름이 여기 평균 얘기하니까 0.7, 3.9, 8.0, 8.6을 곱하겠어요. 곱할게요. 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달 후에 보면 한 달 후에 지금 목표 평균 과거 사례를 보면 5.35포인트. 3개월 후에는 1.039로 곱하면 되잖아요. 5,195. 6개월 후 5,400. 12개월 후 5,430. 요거 계산법 이해하신 분 1번 한번 적으면 1번. 과거 이거 안 써도 되죠. 과거의 사례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죠?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은행 가시면 여기 체크 표시하잖아요. 체크 나 이거 이해했다. 체크 표시하고 요거 이해했다. 1번 쳐보시면 돼. 1번. 이거 안 된다고 욕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통계의 엄연한 엄청난 통계의 위력을 많이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달에 단순 과거 사례를 이렇게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넘었을 때 사례를 계산해 보니 그거는 표고 요건 제가 계산한 거면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계산한 거예요. 1개월 후 5.35 됐죠. 넘어갑니다. 네. 또 금년 1월 19일 S&P 500이 2년 만에 넘어섰잖아요. 2년 이상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했을 경우는 총 7%.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계산했었잖아요. 3개월 후 4.1%, 6개월 후 7%, 그러니까 12개월 13%. 그러니까 얼추 13% 확률도 있고, 근데 13%는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전이었잖아요. 4,900원짜리였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래서 13%짜리 평균도 있고, 그죠? 8.6%짜리 평균이 있으니까 저희는 8.6에서 13.1이니까 10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8만 생각하자. 8만. 8도 많다. 7만 생각하세요. 7도 많다. 6만 생각하세요. 6%만. 그리고 5,000회인데 5,300 정도 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5,300. 네. 오케이? 5,300 정도 내면 행복하다. 맞죠? 그 이상 욕심내면 무리다. 그죠? 욕심내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래도 사상 최고가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 옆에 계시죠? 저희는 별로 진심인 분들 걱정 안 하지만 굳이 사상 최고가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 계시죠? 계신다 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 있다. 7번 한번 적어보세요. 7번. 저도 한번 적어봐요. 저도 주위에 많아요. 이런 분들 얘기하면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다 7번. 그런 분들은 다음 페이지 그림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물론 핸드폰에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마트폰에 애인 사진 뭐만 해놓지 말고 여친 남친만 해놓지 말고 이런 그림으로 배경화면을 쭉 스크롤 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사상체육과에 뭔가 부담스럽다고 자꾸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 옆에 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 그림입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한 날 투자하는 경우랑 이거는 이거예요. 주식을 S&P 500, 다 S&P 500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거 개별 주식이 아닌데 S&P 500에 샀을 경우 요 진한 초록색 있죠. 진한 초록색은 invest at all time 사상 최고가에 투자했을 경우에 진한 거예요. 진한 거. 이거는 invest on any day 그냥 아무 날이나 샀을 경우의 확률이야. 확률. 상승 평균 수익률입니다. 다시 한번 진한 거는 사상 최고가 같은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요일 같은 날 샀다는 거야. 금요일 날. 아니면 오늘 떨어졌잖아요. 오늘은 사상 최고가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사는 거는 11.7%. 즉 사상 1년 후에 보면 사상 최고가 기록한 날 샀을 경우가 14.6% 수익률, 3년 후에 50.4, 5년 후에는 78.9. 아무 날이나 샀을 경우는 11.9, 39.7, 11.4.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물론 이게 사상 최고가 날이 조금 더 좋아요. 굳이 얘기하면 더 좋지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아무 날이나 사면 돼. 아무 날이나 사면 돼. 그럼 이게 통계가 뭐 3, 4일 동안 1년, 2년, 3년이냐? 아니죠. 1988년
여기 계신 분 중에 1988년 이후에도 경제 생활을 하셨던 분이 반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988년 이전에 사회생활 하셨던 분, 제가 보기에 20% 정도 되려나? 여기 계신 분 중에 20% 정도만이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전에 내가 경제생활 하셨던 분은 20%도 안 될 거예요, 여기.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아주 쌍팔년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도 뭐 요즘 쌍팔년도가 88년이라고 흔히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쌍팔년도는 언제였냐면 1955년이었을까요? 55년. 그래서 단기로 2333에서 단기로 88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쌍팔년이면 올림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즘 세대는. 쌍팔년 이후의 역사예요. 쌍팔 이후의 도도한 역사예요. 도도한 역사. 예. 그러니까 도도한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났느냐? 이런 경향이 나타났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분명히 있죠. 이유가 분명히 있어.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지속적으로 S&P 500이 지속적으로 사상적 효과를 갖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20년 동안에 보면 11%의 거래, 열흘 중에 한 번이 사상적 효과예요. 그래서 이 S&P 500이 여태까지 지수인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수인데 요 빨간색 날 있죠.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이 전부 다 사상체육과였던 거예요. 사상체육과. 약간 그냥 단순하게 그린 그림이고 딱 이게 맞진 않지만 대부분이 사상체육과 있다는 겁니다. 그냥 꾸준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주 더 단순한 역사적 사실. 1950년 이후요. 미국 증시의 100으로 봤을 때 85%는 강세장. 예. 15%가 약세장이었어요. 그리고 6번의 강세장은 평균 상승률이 260%. 평균이 260%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강세장 언제 시작됐어요? 2022년 가을에 시작된 거거든요. 지나고 나서 강세장 시작을 체크하니까. 예. 그래서 미국 시장 꾸준히 올라. 근데 이거를 미국 주식은 2, 3년 하신 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기다리면 되더라 하는 건데, 믿음이 있고 그런 건데, 한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이나, 그리고 이걸 지금 미국 시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 그림을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 자꾸 제가 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도 생각이 날까 말까 해요. 그리고 920달러인데요.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간 아주 간단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딱 이겁니다. 이거는 요 기사가 있는데요. 딱 봤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해놨는데요.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2024년에도 S&P 지수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이다. 그 이유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고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가 말한다. 엔비디아는 왜 올해까지 매일 오르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상황은 여전히 좋다. Things are still good이라는 영어를 썼어요. 여기 밑에는 자막기로 돌린 겁니다. 여전히 좋다라고 하면서 월요일 고객이 보낸 메모를 썼으면서 라이츠는 2년 내 목표 주가를 기존 750에서 9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07년에 한 투자자가 우리에게 왜 모든 사람이 아이폰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라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왜? 모든 사람이 아이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나요? 라고 2007년에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또 왜 모든 서버를 가속화,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또 누가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폰도 마찬가지. 아이폰이 결국 모두가 필요했다시피 이제 모든 서버가 엑셀레이션 훨씬 더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뭐다? Yes라는 얘기입니다. Yes. 예.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의 대답은 Yes라는 얘기예요. Yes.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2030년까지 강력한 성장을 계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AI가 나오면 수마다니 칩, 서버 다 복잡할 게 필요 없고 이 사람 얘기는 성격이 저랑 비슷하죠. 저는 복잡하고 깊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그럴 나이도 안 되고 마음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귀찮아요. 힘들어. 머리 아파. 기억도 못하고 설명도 못해. 보기도 싫어요. 그런 거 복잡하게.
근데 그런 걸 더 저희는 나름대로 4명밖에 안 되지만 일을 하는 사람 그 뒤에서 백업해서 우리 협피디가 좋아지고 있지만 장우석 부사장, 저 안동이사, 송정명까지 나름대로 저는 롤플레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디테일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도 설명력도 떨어져요. 왜? 그만큼 제가 지식이 없는데. 근데 저희한테 누가 있어요? 안동우 천재가 있잖아요. 안동우 천재. 그리고 이런 제도나 이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우리 또 그리고 열심히 성실함의 대명사 장우석 부사장이 있고 또 젊은 트렌드, 젊은 거 진짜 새로운 피를 갖고 있는 성정모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래서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없고 저희가 회사가 어려서 그렇죠. 나름대로 롤플레이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고 공유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6,200원 아니면 12,000원까지 구독도 해주고 멤버십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12,000원, 6,200원 구독하고 싶죠. 그렇지만 저희가 마음이 알잖아요. 요즘 먹고 살기가 빡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6,200원 6,200원 쓰느니 저희한테 주느니 6,200원 갖고 맥도날드 사 먹는 게 맞죠. 배고픈데. 그죠? 담배 한 갑 피우고 담배 한 갑 반 피는 게 좋을 수 있죠.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그냥 한번 테스트 삼아놔도 멤버십으로 해주면 좋은데 여튼 이 사람도 다시 단순하게 그렇다 예스라고 하면 예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46%였고 2월 20일 실적 발표하니까 또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년 이후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낮아지고 있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빨리 내려가기를 원하잖아요. 요 2%까지 아니면 2.34% 가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경제적인 어떤 금융 통계, 경제 통계,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집계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일 여태까지 살면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저랑 맞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경제학은. 그래서 저는 경제학 진짜 MBA 할 때도 진짜 제일 고생했던 게 경제학, 미시 경제학, 매크로 마이크로 경제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월가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거에 대한 시장 영향을 월가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TV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3%가 됐건 어디게 됐건 간에 그 한국경제TV건 머니터리 방송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월가에 이거는 금리가 물가 상승이 높아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저는 볼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제 말도 중요한 게 아니야. 칼슨 그룹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1월의 물가 상승은 계절적으로 보면 특이한 건 아니지만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기억하세요? 제가 1월 달에 첫 번째 여기 휴가 끝나고 와서 했던 거가 월스트리트에서 조사 보여드렸죠. 우리는 그 당시에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페드 워치트에서 나오지만 월스트리트에서 3개월 만에 다시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7명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몇 월 달? 6월 달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6월 달. 네, 6월 달.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빨리빨리 금리 인하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베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기에. 제가 틀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5월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거의 영향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키프라이 뱅크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러니까 더 롱거 하이어. 그죠? 롱거 하이어. 아시죠? 더 오랫동안 더 길게 그것도 발전한 것 같고요. 특히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금리 인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인 2%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갖고 싶어 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저기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기가. 그걸 위해서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트레이드 스테이션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두 걸음 전전했지만 앞으로 갔지만 이제 한 걸음 물러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하락 이 전쟁에서 조금 두 번 전진했지만 한 번 하락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한 반등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에 빌미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래요. 어저께 15주 중에 14주 연속 올라갔고 71년 이후 50년 만에 71년 이후니까 여기 71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여기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 보신 분 중에 거의 95% 해당되신 분은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15주 중에 14주가 올라간 거.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게 처음 있기 때문에 그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떨어져도 되고 다음 주에 떨어져 3주에서 떨어지더라도 아무런 게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이거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오는 것이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빌미를 안 주고 내일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요. 그렇지만 저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가의 평가는 국내 경제 전문가, 국내 주식 전문가 얘기는 다 불쉐 필요 없는 얘기고 제 얘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월가에 내노래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저는 나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또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저께 욕도 바가지로 먹었는데 저는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늘 제가 잘못한 거니까 모든 분을 만족시켜드려요.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욕을 하건 그런 것도 건전한 욕이죠. 상관없어요. 그 댓글에 다 써주시면 그 댓글에 더 관심이니까 늘 말씀을 댓글을 많이 써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진짜요? 욕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잘 되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더 방송인 같이 해갖고 말도 또렷하게 하고 발음도 좋고 간결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름은 저는 이 시간에 한국 시간 7시에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제일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 일이라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9시가 넘으면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5만 명 있을 거예요. 5만 명. 특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훨씬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은 밥 먹고 월급 받고 하는 일이고 좀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오타도 많으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다. 제가 부족이죠. 제가 부족한 거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연준의 기대 정책금리 이거는 뭐냐면 정책금리가 얼마만큼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면 페드워치 2를 반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기대 정책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발표로 인해서 딱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이만큼 차이. 이게 어떻게 확인하느냐? 딱 이런 거죠. 딱 보시면요. 이거는 금년 5월입니다. 5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늘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제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2%. 여기서 보이죠? 써놨잖아요. 52%인데 52%. 어제 52%에서 오늘 30%로 줄었고요. 어저께 39%에서 오늘 67% 올랐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저께는 5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이 60%였다 그러면 오늘은 없을 것이 30%. 그죠? 예. 금리가 안 움직일 거가 30%였던 것이 오늘 70%, 67%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만큼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5월의 금리 인상은 이제 없어. 진짜 빠르잖아요. 세계상 이게 7번까지 갔었잖아요. 7번. 이게 7번까지 갔었잖아요. 6번, 7번까지 갔던 것이 이제 5월은 없고요. 6월의 첫 번째. 이거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시시각각 바뀌어요. 6월, 7월, 9월에 없고 6월, 7월, 11월, 12월. 이것도 아니네. 4번이네, 4번. 4번으로 바뀌어서 4번. 제가 잘못 봤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금리가 인하 가능성 4번. 4번. 4번이면 이제 점도표에서 3번 찍었잖아요. 점도표에서 3번 찍었으니까 이제 슬슬 맞춰지는 거지. 7번을 얘기했던 거 3번. 다시 한번.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맞죠? 5월에 아니, 죄송합니다. 헷갈려. 다시 한 번요. 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4번이네, 4번. 4번을 바뀌었대. 5번이 아니라 4번. 그래서 오늘의 영향은 최근에 연초에 7번까지 갔던 작년 연말에 7번까지 갔던 것이 오늘 현재 4번까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은 우리가 또 사실 애플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 구글 딱 이해하잖아요. 보통 분들 물론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 전문직의 그런 파트에 일하시는 젊은 분들 아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잘 구분을 못해요. 처음에 듣고, 솔직히요? 듣고 나서, 그렇다. 하지만, 기억해야지 그러지만, 30분만 지나가면 또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통 분들은 헷갈려요. 설명을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트라이베리에이시라는 리서치에서 오늘 소프트웨어 중에 6개를 또 공유했어요.
G스켈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워낙 작년 말부터 월가의 IB에서 2024년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보안 주술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어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허브스팟, 파이브9, 컨플루언트 이런 건 등등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뭐 제 얘기 아니고 이들이 얘기니까 참고적으로 이건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 워낙 좋은 회사니까 이건까지 아시는데,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뭐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기업을 잘 아시면 그 기업을 콕 집어서 사면 돼요. 이게 콘플루엔트가 됐건, 이게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됐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됐건, 그 주식을 딱 집어서 사면 돼요. 집어서. 그죠? 확신 있고, 자신 있으면. 이해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지만 또 정확히 이해를 못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 보신 분 중에서도 100%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돼요. 당장 사시면 되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확신이 없고, 이학년이가 소개하더라? 제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공유만 해드렸는데 잘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학년이 위원이 추천했다. 그래서 샀는데 한 10% 떨어지면 욕먹는 건 절대로 이 트라이베리의 리서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학년이가 욕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욕먹는 걸 겁내는 것이 아니라, 연나는 게 아시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를 포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킹,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ETF가 좋다. 사이버 보안이라는 비즈니스는 진짜 앞으로도 필요하고 좋아질 것 같고, 데이터 처리하는 기업들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확신이 들 수는 있잖아요. 기업 톡 집어서 모르지만. 사이버 보안이면 무슨 핵도 있고 여러 가지 ETF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 뭐 데이터리면 그런 거 관련된 ETF를 찾아보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것이 우리 편하고, 나 그것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그보다는 난 기술주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보시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가장 자신이 있다면 CRW들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거보다는 해킹에 관련된 거 했다 그러면 뭐 핵이면 이런 ETF 있잖아요. 핵이나 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버 이런 것들 ETF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XLK 기술주 ETF 하면 되고, 그죠?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SPY 같은 S&P 5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거 이해하셨으면 1번 적어보세요. 이 흐름도로 이해하셨으면. 근데 그럴 수 있지. 나는 근데 이것도 이해 못하겠다. 스파이 사는 것도 이해 못했다 그러면 미국 주식 하시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그걸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이해한 다음에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이 흐름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 하시려고 그러면. 얼핏 이해했다 그러면 1번 쳐보세요. 다시 한번. 기업을 정확히 알려면 기업을 톡 집어서 하면 되고, 섹터나 테마를 이해하면 그거에 대한 ETF를 사시면 되고, 그것도 자신 없다. 다만 미국 주식을 이해한다? 지수를 사시면 되고, 아니면 QQQ를 사시면 되고, 이것도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 흐름도.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컴플레인트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장 쉽게 하는 투자 ETF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기업.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드웨어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닌 건데 소프트웨어. 그죠?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그 외에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장 쉽게 투자하는 ETF를 한번 해볼 만해요. 그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 어도비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비스나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서비스나우 그리고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거의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거의 4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 2017년, 18년은 이 ETF를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래서 2019년 판인가? 2019년 판은 미국 주식이 나비다에도 소개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IT 섹터인데 소프트웨어인데 문제는 이 미국의 재미나는 거가요. 특정 기업이 특정 섹터에 무조건 편입돼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IT 섹터가 아니다. 아마존은 기술주 섹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주라고 샀는데 나는 아마존도 IT라고 그러잖아. IT라고 그러는데 빅테크라고 그러는데 아마존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존은 왜냐하면 이미 소비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expanded, 확장된 개념으로 블랙락이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블랙락에서 확장된 개념. 그래서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섹터로 보면 기술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섹터에 속해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성이 강한 것들에 투자한 ETF를 만들었어요. 예, 벼룩의 간님이 거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게 IGV입니다. 벼룩의 간님 진짜 박수 쳐드립니다. 예. IGV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기술주가 아니라 기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익스펜디드라는 개념이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크로스 오버했다는 거예요. 오버. S&P,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직스라는 거 있잖아요.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에서의 구분을 넘어두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크로스오버 섹터 ETF예요. 크로스오버 섹터 ETF. 그래서 주로 기술 섹터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 있는 것 중에서 기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게 IGV입니다. IGV. 참고로 저는 이걸 한 5년 전부터 갖고 있어요. 추가 산 적은 없어요. 제가 5년 전에부터 사갖고 한 5, 6년 이게 처음에 소개될 때 제가 사갖고 그때 많이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거래가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저는 갖고 있어요. 네,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꽤 많이 났죠. 저는 솔직히 한 200~300% 벌었을걸요. 네, 엄청 오랫동안 4, 5년 됐으니까 IGV가 있고 IGM인가 있을 텐데 일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닌 것들 IGV입니다. IGV. 예.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428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도비, 인투이트, 오라클, 서비스나우, 시놉시스, 케이던스, 로퍼 테크놀로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토데스크 또 등등등등이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여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포함됐고 좀 크로스업, 섹터별로 구분이 넘나드는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을 정확히 알려면 기업을 딱 찍으면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우리 안동이사. 네. 저랑은 성향이 약간 다르죠. 저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잘 안 사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흐름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ETF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는 것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리재우님이 좋은 거 질문하셨어요. 해 주셨어요. 스몰 미드캡 소프트웨어 기업을 모아둔 ETF 이런 거를 딱 찾으시면 돼요. 직접 구글링 해보시면 돼요. 구글링. 그리고 주주환원의 진심인 미국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주주환원이란 게 뭐예요? 주주환원이란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배당 플러스 자사주잖아요. 배당 플러스 자사주. 네? 주주환원이잖아요. 근데 주주환원을 멀리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 경영학 있잖아요. 경영학 교과서에 보면 쉽게 경영학 개론, 경영학 원론, 영어로 보면 Introduction to Marketing, Introduction to 뭐 Business, 뭐 Management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보면 경영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주주 이익의 극대화예요. 주주 이익의 극대화. 그래서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 충실할 뿐이고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많은 기업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대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좀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미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아직 솔직히 택도 없다라고 보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 보고요. 하여튼 주주환원이 중요하고 이 주주환원을 이해를 해야지 또 미국 주식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덴버 의원님, 이거 말씀하신 거 오늘도 또 하나 먹었어요. 오늘도 이거 먹었고 뭐지 또
어저께 빅토리아 가든 물어보시던데 빅토리아 가든 여기 밴쿠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멋있죠. 하여튼 그런 거. 그냥 배당 플러스 자사주인데 우버죠 우버. 메타 플랫폼이 엊그저께 사상 첫 배당금을 발표했잖아요.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버가 사상 첫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어요. 우버는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 14%나 급등했잖아요. 물론 리프트도 올라왔는데 저는 리프트에 솔직히 관심이 뭐 1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우버는 저는 왜 우버에 리프트에 관심이 없냐면 1등 기업을 하면 되지 뭐하러 2, 3등 회사를 뭐하러 하는지 잘 모르죠. 하여튼 전 여기서 타더라도 우버만 타요 그냥요. 저희 지인도 우버만 깔아놨어요. 여기 우버 리프트 다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버가 사상 첫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CF가 이런 얘기했어요. 회사의 강력한 재무 모멘텀 자신감. 이건 자기가 자신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앞으로는 주식 기반 보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조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식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거를 자사주 매입 속도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앞으로 이게 몇몇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앞으로 또 배당이 늘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자사주부터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의미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한 문장인 전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Uber is no longer yet another tech-enabled startup이야. Burning through cash with not a lot to show for it. 보여줄 것도 없으면서 있는 현금만 계속 쓰고 있는 소위 테크에 기반한 스타트업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 우버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에는 돈을 까먹는, 돈을 태우고 있는, 돈을 막 투자를 받아 쓰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버는 재무 모멘텀에 대한 자신감 표현하고 이제는 우버는 주주의 환원의 진심이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작년에 했던 주식 중에도 연말에 했던 것도 우버로 넣어놨지만 저는 우버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우버 주주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우버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쓰잖아요. 근데 우버가 좋다는 건 알죠.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우버는 지금 모든 동력을 다 해갖고 이제 주주한테 돌려준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우버는 성장을 계속할 거다. 마침 우버가 인베스터들이 오늘 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중반에서 하이틴까지 계속 고속 성장을 하겠다. 10% 중후반대 부킹 성장을 이루겠다. 에비타 성장도 30에서 40%까지 가겠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늘려나겠다. 엄청나죠. 딱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의 표현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건 표입니다. 표. 그래서 우버가 한마디로 자신감. 리프트도 뭐 좋죠. 리프트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우버는 이런 거다. 자신감을 표현했다. 요거 이해하셨죠? 우버 느낌. 그래서 저는 우버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버 제가 보기엔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 우버로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버로 쓸 일이 없잖아요. 우티가 있죠. 우티 쓰는 분 있어요? 우티 굳이 뭐 우티. 근데 그 우티 아이디로 여기서 바로 써요. 우티 아이디를 여기서 써요. 제가 우티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그냥 바로 하면 여기 보면 차와요 우버가. 하여튼 근데 그래도 대부분 우리나라는 카카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버는 좋은 회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미국에는 진짜 별의별 ETF가 다 있습니다. 우리 많이 나온 김에 오늘 주주 친화 정책에서 진심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에는 별의별 ETF가 다 있습니다. 오늘 약간 여러분들 공부도 좀 시켜드릴게요. 공부 싫어하시면 좀 거시기한데 조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별의별 ETF가 다 있어요. 그래서 DIVB라는 ETF가 있어요. 또 이게 DIVB, DIV 플러스 B예요. 이게 뭐야? 또 써있잖아요. 디비던드 앤드 바이백이거든요. 제목은 블랙락에서는 코어 디비던드인데요. 이거 뭐야? 미국의 기업에 투자하는데 리턴 자본은 누구한테? 주주한테. 수르팽 디비던드 앤드 월 두 개를 같이 하거나 하나 하는 바이백 데어스타 배당 그리고 자사주 혹은 배당 혹은 자사주를 사는 기업들. 그게 좀 눌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배당과 자사주가
결국 장기적인 리턴에 도움됐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 재미가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왜? 금리가 이렇게 높았으니 배당이 별로 매력이 없었죠. 어찌됐건 이런 것들도 있어요, DIBB.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브로드컴, 시스코, 오늘 또 시스코에서 반등했잖아요. 퀄컴, IBM, 엑손, HD, JP모건, PG, 쉐브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주가. 지금 주가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S&P 500 다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갔어요, 지금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매력이 최근 2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근데 아주 조금 있어요. 아주 3,000달러치 샀다가 뭐 지금도 3,000달러겠죠. 오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 있는데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공부 좀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중소형 주식 중에서 뭐 성장주 이런 거 질문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거시기한 게 이거를 저한테 물어볼 시간이 있으면 직접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한 번은 안 해보죠. 한 번은 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웨일 위즈덤도 보여드렸는데요. 찾는 방법. 제가 DIVB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제일 처음에. 전화 부사장님이 특징이 있어요. 전화 부사장님의 특징은 누구 하나 장우석 부사장님한테 뭐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물론 장우석 부사장 가끔 부사장님 아니 위원님 이거 아세요? 그래갖고 서로 알려주는 건 있지만 장우석 부사장님이나 저한테 애따 이거 하나 먹으라고 이거 찾아보라고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저도 있고 저는 별로 친절하진 않잖아요. 장우석 부사장이 엄청 친절하고 또 우리의 또 안동은 천재 그리고 성정모형의 젊은 피가 이거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3명만큼 열심히 안 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이렇게 올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성격이. 저는 그 미국 주식에 보는 시간이 그 30이라면 70은 저는 뭐 영화나 미드 이런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을 안 해보세요. 한 번을 안 해봐서. 찾는 방법 알려드리면 찾는 방법은 그냥 아는 만큼 한국어건 영어로 구글링 혹은 챗 GPT 혹은 구글 제미니 구글 바드에서 이름 바뀌었잖아요. 구글 제미나이.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여기 그 캐나다가 구글 바드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제미나이를 이름 바꾸면서 캐나다도 이제 오픈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오늘 구글 제미나이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한국말이건 영어건 무슨 이태리 말이건 일본어건 구글링 혹은 챗 GPT 혹은 구글 제미나이로 쓰기만 하시면 돼요. 쓰기만. 그러니까 안 써봐서 그런데 쓰기만 하면 됩니다. 쓰기만.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제가 직접. 미국 ETF 중에 바이백 또는 디비던드 페이먼트 기업 위주로 구성된 ETF가 있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걸 안 써보니까 자꾸 모든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걸 한 번만 해보시면 저랑 약속 하나 해주세요. 오늘 여기 보신 분 나중에 보신 분들은 호응이 적잖아. 그렇지만 여기 지금 588분이 정확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좋아요는 195분밖에 안 눌렀지만 상관없어요. 최소한 197분은 거의 200분은 저랑 약속 하나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요런 거를 한번 쳐보겠다. 내가 궁금한 거를 미국 ETF 중에 예를 들어서 요게 아니더라도 미국 ETF 중에 엔비디아랑 AMD가 많이 들어간 기업 엔비디아나 AMD 등 인공지능 칩 반도체 중심으로 구성된 ETF가 있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겠다 하신 분은 정말 1번 쳐보세요. 1번. 저는 요거를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해놨더니 요거는 제가 저거니까 요거 해놨고요.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이걸 링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해놨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아까 그 화면이잖아요. 조금 화면 키워볼까요? 똑같은 거요. 집중해 주세요. 제가 아까 쓴 거잖아요. 제가 여기 쓰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ETF 중에 바이백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네가 대박이죠. 얘네가 해줘. 네, 미국 ETF 중에 바이백 또는 배당금 지급 위주로 구성된 ETF는 다음과 같아요, 형님. 배당금 ETF, iShares Core Dividend ETF 뒤에 이 ETF는 배당금 수익률이 높은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고요. 또 비슷하게 뭐 비슷한 것도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VIG라는 것도 나오고 SDY 같은 것도 나오고 또 바이백만 하는 것도 위주로 보면 프로세일즈 바이백 ETF 나오고요. 베넥 바이백 어치버스 ETF도 나오고 뚝뚝뚝 바이백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여기 뭐 또 나? 그러니까 요걸 한 번만 해보시면 돼. 한 번만. 한 번. 괜찮죠? 괜찮죠? 한번 해보시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해봐야지 제가 은퇴하건 장우석 부장이 은퇴하더라도 몰라. 제가 은퇴한 다음에 장우석 부장이 젊어서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아. 저는 엊그저께도 지인이랑 얘기하면서 저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또 얘기했더니 저희 지인도 한 2년만 더 하라고 그러다가 2년만 더 하라고 일. 네. 그래서 저는 곧 은퇴할 거예요. 근데 은퇴하면 또 제가 또 장우석 부장이 좀 더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제가 더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아셨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건강이참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조그맣게 할게요. 조그맣게. 에어비앤비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오늘 1.14% 떨어졌어요. 1.74%. 에어비앤비는 매출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22.2요? 21.65. 근데 어저께 잠깐 얘기한 거는 어저께 저는 순이익 감소갖고 얘기했는데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당 이익이 0.6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0.5달러 마이너스 났는데 이것은 이태리가 아니라 이태리 당국과의 법정 이슈가 있어갖고 세금을 엄청 내버렸어요. 세금 내는 걸 합의를 끝내버렸어요. 그래갖고 일시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는 순현금률 줄어든 거 많이 줄어든 거 얘기했는데 그건 이슈거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다 가보겠습니다. 총 부킹도 좋아. 총 부킹 전체 그냥 부킹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존 할 때 총 매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순 매출이 아니라 순 매출이랑 총 부킹. 사람들이 15억 달러만큼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예약 숙박 일자가 거의 1억 뷰아, 1억 나잇. 대박이죠, 대박. 3박 4일 할 때 3박 있죠. 3박 4일 때 3박 3박 이럴 때 그게 1억 박이 나온 거예요. 1억 박 9,880만 박이야. 3개월 동안에 1억 박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12%는 올랐어.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도 높였어요. 신규 자사도 60억 달러 나왔어. 그래도 이게 한 마이너스 3% 하다가 마이너스 1% 넘지를 떨어졌는데 전 여기서 다시 한번 미국 CEO들의 솔직함, 진솔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브라이언 체스키가 잘 아실 텐데 이분 저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글로벌 여행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작년 4분기와 같은 고성장은 이어지기 앞으로 힘들다 얘기했어. 이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요. 2023년에는 2024 상반기 초반부터 해서 팬데믹 이후의 고성장, 그러니까 펜트업 디맨드, 몰렸던 보복 여행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물론 지역별로 보더라도 아직 여행이 적은 중국이나 이런 쪽, 아시아 쪽은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 여행수가 폭증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요. 그러면 앞으로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하냐? 에어비앤비는 이제부터 재창조의 시기다. 새로운 도전의 시기, 새로운 어떤 그 영어로 보면 리인베스트라고 했어요. 리인베스트.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자유여행 아니면은 단체 여행 아니면 단체 여행이라고 하나요? 그 패키지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AI 혼자 하려면 다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AI가 다 찾아주는 거야. 해주고 콘시어지 같이 다 해줘 그런 것들. 그리고 맞춤형 여행 서비스 등으로 확대된다.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투자는 늘릴 거다 이러면서 아주 장밋빛으로 얘기했는데 다만 지금 같은 엄청 고성장 아니에요. 그 맛 때문에 떨어졌는데 저는 떨어질 일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하튼요. 투자하기는 한 군데가 내려갔고요. 목표 주가는 5곳 이상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하루 만에 진정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야 역시 미국 시장 진짜 세. 야 이거 사야 돼.
아니, 오늘 당장 사.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 주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해서 5천만 원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날려먹고 왔는데 이거 아니겠다. 아이 젠장 오늘 다 팔어. 무조건 올 사시장가로 다 팔고 오늘 시작하자면 엔비디아 올인 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천천히. 근데 주위에 보면 이게 무슨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여자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 예, 늘 분할 매수. 예,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면 되는데 하루 만에 진정되겠는데 모든 걱정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진짜 엄연한 통계의 나라예요. 통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지난 주말 기준은 20.3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3.3배요. 2년 만에 최고치 갔어요. 2022년 이후 최고, 초 이후에 최고 같대요. 25년간의 12개월 예상 PR 추입니다. 이건 25년짜리예요. 이게 25년짜리인데요. 네, 25년짜리인데요. 물론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즘 유행하는 게 1928년 이후, 1928년. 그래서 이때 주가 올랐는데 훅 떨어져 갖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저걸 많이 하죠. 대공황이 왔다. 아니면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안동 이사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여하튼 S&P 500 5년 평균은 19배, 10년 평균은 17.7배, 16배, 20년 평균은 15.6배, 25.6배, 16.4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상당히 높은 거다. 그러니까 PR이 20배라는 건 뭐예요? 20배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회수한다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20년. 그죠? 네. 한 해 버는 거에 20배, 예를 들어서 20배 뭘 준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보면 그럼 뭐라 그러죠? 장사할 때 권리금이라는 거죠. 권리금. PR이란 거에 몇 배라는 거는 그냥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을 20년 버는 만큼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비싼 거 한마디로. 네. 통계적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28일, 29일 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일주일은 10월 28일부터 닷새였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적어보세요. 항상 닷새를 끊을 수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닷새, 1월 2일부터 닷새, 오늘 2월 15일부터 닷새, 2월 30일, 3월 1일부터 닷새, 모든 닷새를 기록하면 똑같이 1년 거래일수가 220일이라면 220일만큼의 확률이 나오잖아요. 220번의 확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1950년도 이후에 한 70년, 80년의 역사를 보면 재미나게도 10월 28일 이후 닷새가 가장 높은 수익을 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그림이 뭐냐면 한 달은 두 번을 한 달을 상순과 하순 맞나? 1월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30일까지 반으로 나눠요. 한 달을 상순, 하순 맞아요? 한 달에 앞반, 뒷반 상순, 하순으로 나누면 24번이 나오잖아요. 24번. 이게 이겁니다. 24번. 24번이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죠? 한 달은 두 번, 한 달 곱하기 12니까 24번이 나오잖아요. 24번 중에 1928년 이후라니까 그 당시에는 S&P가 100개인가 200개 받기 시작했고 이게 50 몇 년이 돼서 이제 500개를 했는데 그래서 역으로 다 계산하는 겁니다. 하여튼. 통상 1928년에 시작됐다 그래요. 1928년 이후 지금 100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좋았던 2주는 7월 초예요. 7월 초, 7월 1일부터 15일이 거의 2.3% 올라가서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통계를 봅니다. 통계. 그리고 통계이기 때문에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면 여러분은 믿건 안 믿건 간에 꼭 한 명 정도는 댓글에 달아요. 에이씨, 이거 뭐 통계는 여기 역사, 이 통계를 뭐하러 갖다 대요? 미국 주식.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지. 다 압니다. 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혹시 모르시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 아니고도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역사적 과거의 사례는 절대 미래를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나 미국은 워낙 역사가 통계가 다양하고 오랫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신뢰성이 좀 있다라고 좀 믿으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1928년 지금까지 보면 가장 좋았던 상순, 하순 났을 때 보면 7월 초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12월입니다. 12월 하순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와요? 이게 바로 산타랠리 기간이잖아요. 산타랠리. 12월 요번에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이건 2주짜리. 근데 아쉽게도 가장 안 좋은 자리가 2월 하순이 가장 안 좋았어. 24개 중에 24등이야. 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통계가 이번에만은 틀리길 원하죠. 이걸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싫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 틀렸으면 원하고 저 비나이다 틀렸으면 좋은데 하여튼 통계는 통계란 거야. 그죠? 이런 그런 의미예요. 요거는 요것도 여러분 저장해 두셔도 돼요. 근데 이거 뭐 통계니까 뭐 중요해서 이런 게 하여튼 1928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니까 이제 약간 신뢰성이 있다. 통계적 의미는 분명히 있죠. 네, 100년의 역사니까. 그죠? 근데 왜 안 좋았느냐는 건 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어찌됐건 그거는 12월부터 1월까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갖다 대는 이유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됐다. 1950년 이후만 보자 이거지. 1950년 이후 보면 이걸 일자로 그려보면 딱 2월 15일부터 연말 말일까지 별로 재미가 없었어. 대박이죠, 대박.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주식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 시즈널리티라고 그럽니다. 시즈널리티. 네. 네. 여기 시즈널리티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시즈널리티.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계절성. 그래서 특정 주식의 계절성을 알고 싶으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 주식의 계절성을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구글에다가 네. 그냥 제가 그래서 2월 달에 엔비디아가 워낙 좋았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2월 달에 엔비디아는 또 상당히 좋았다. AAPL. 네, AAPL. 네, 이것만 쓰면 돼. 시즈널리티만 쓰면 돼. 여기 있어. 요거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애플 시즈널리티 요 한마디만 쓰면 돼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중에 그냥 이건 제일 첫 번째 거 찍으세요. 첫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 찍어요. 여기 보시면 뭐 찍어요, 이거. 또 이렇게 바로 딱 나오죠. 이건 20년짜리 겁니다. 이 사이트는요. 최근 20년 동안의 사이트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엔비디아는요? 제가 지난번에 보이다가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라니까요. 이게 주식 별거 아니에요. 이 보시면 아까 앉아있을 때 이게 보면 쭉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 좋은 거야. 엔비디아는 2월달에 아주 좋았어요. 이때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때도 좋았네. 이때 11월 진짜 좋네. 11월 12월 좋았고 11월 12월 2월 엄청 좋았네. 2월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이때죠. 8월도 좋았고. 네. 근데 이런 통계가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없어.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유튜브 시청 무료지만 알고 보면 후불제.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오늘은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수업료라도 내야 돼. 수업료. 오늘은 뭐 시청료라기보다 수업료죠. 수업료. 네.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얘기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 아까 솔직히 그 웨일 위즈덤 쓰는 거 방법 알려드린 거는 제가 뭐 언제 또 가르쳐 드리겠어요. 3개월 후에나 또 한번 말씀드리겠죠. 3개월 후에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해보시면 진짜 살이 되고 돈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댓글과 공유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튜브 멤버십 진짜 많은 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달에 6,200원이라는 게 내는 게 좀 거시기하고 유튜브 멤버십 한 달에 12,000원 내는 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부담이면 부담되지만 그냥 혹시라도 좀 저희한테 좀 방송하는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후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것이 별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카페에 정리해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링크도 제가 매번 까먹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내놓고 그리고 상세 보기에 넣어놨어요. 유튜브 멤버십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ASML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ASML이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중에 ASML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한 보름 전까지 또 몰랐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11월 달 얘기할 때 보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떨어져 있고 그때마다 가끔 이제 미주알 고절할 때 부사장님 정할 때 보면 ASML 어때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인데 그냥 갖고 가면 되겠죠라는 그냥 안이하게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작년 말부터 우리 안동이사는 랩 리서치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4개 중에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ASML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제 반등이 한다. 반등 임박했다. 이런 사인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는 그러지만 모르겠지만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하면 실제로 팹리스 해갖고 팹리스에서 주문을 받아갖고 반도체 만들어주는 거 최대 회사는 어찌됐건 TSM이잖아요. TSMC잖아요. TSM이 어저께 대만에서 열흘 만에 쉬고 나온 휴가 끝나고 나서 설날 휴가 지나고 나서 바로 그냥 사상초가를 찍어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미국 주식만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원문. 그래서 이제 바닥에 근접했고 있고 사인을 리바운드 나온다는 등등등등 나오는 건데요. 이거 좀 번역을 해 돌려놨습니다. 원문이 이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번역본인데요. 이제 번역본을 약간은 거시기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고 이제 반등 조짐이 나타난다. 반도체 ASM 최고 책임자는요. 수요일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는 시장이 이제 최저점에 도달했다 믿는다. 앞으로 경사의 정확한 성격을 예측할 수 없지만 회복은 초기 단계. 회복이 이게 초기 단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항상 뭐든지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땐 초기 단계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초기 단계부터. 네. 그리고 전형적인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클 시클리컬 스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좀 유의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딱 반도체 ASML 형님 같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TSMC 이런 거 다 좋겠죠. 다 좋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흐름을 좀 갖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ASML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원문 찾아보시고 아마 이 기사는 국내 기사나 국내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무슨 엔비디아 있고 슈마컨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뉴스가 오늘의 탑 뉴스입니다. 탑 뉴스. 사이언스 오브 리바운드.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거. 블룸버그 뉴스야.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꼭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ML은 지금 사상체육가죠. 사상체육가. 제가 오늘 약간 아짝 모자라지만 사상체육가 주의를 계속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랩 리서치는 바로 사상체육가입니다. 오늘도 또 사상체육가죠. 물론 약간은 음봉 나왔지만 오늘도 사상체육가죠. 그래서 안동이사는 몇 가지 이유로 되면서 랩 리서치가 더 주가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작년 12월에 얘기했는데 어찌 됐건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ASML 랩 리서치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4대 천왕이 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의 4대 천왕. 그게 바로 ASML, 랩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코퍼레이션. KLA 코퍼레이션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사상체육가. 아시겠죠? 사상체육가. 엄청 좋은 회사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이는 건 진짜 유의하셔야 된다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면 다 묶여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대신 이건 뭔간에 SMH. 그죠? 썩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자꾸 2배, 3배 얘기하는 2배짜리, 3배짜리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정상적인 할 필요 없다 보고 있고 각자 매매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어찌됐건 SMH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응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호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매운맛 주식 한번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지금 바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